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또 주말을 지나왔고요. 점점점 이제 리눅스에 대한 어떤 그 명령어라든지 이런 지식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포트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거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추후에 할 때 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한번 지나왔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거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포트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거 딱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 서버를 가지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결국 그 서비스를 할 때마다 뭐 문제 이슈가 생기면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올릴 때도 그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복습을 꼭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여기 어디서부터 볼까요? 포트 포워딩 여기부터 좀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포트 포워딩은 항상 처음에 접근하실 때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자, 포트 포워딩은 뭐다? 여러분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트 포워딩은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거지 진짜로 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가짜예요. 결국 누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 윈도우 OS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진짜고요. 뭐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하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 게스트 OS도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고, 여러분의 브라우저 같은 거 있죠. 이거는 그냥 동등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신 이제 이 OS는 OS처럼 격리된 공간에서 격리된 자원을 부여받고 하나의 머신처럼 행동하는 것 뿐이지 얘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돌아가냐? 버추얼 박스.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게 전혀 모른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 외부에서 접근할 때, 우리 컴퓨터로 접근할 때 무조건 윈도우 호스트OS에 의해서 접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호스트 OS 안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브라우저도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이 버추얼 박스도 네트워크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IP로 올 수 있지만 이제 요 안에 들어와서는 포트 번호라는 게 없으면은 선택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트 번호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IP는 뭐냐? 여러분들의 IP입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IP. 윈도우 IP를 찾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IP 콤피그 이렇게 하시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나오긴 하는데 이거예요. 192.168.1.2 이게 192.168.1.2 여기로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외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게 뭐다? 127.0.0.1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푸티를 이렇게 설치를 하셨잖아요. 푸티도 윈도우에 설치한 거죠? 얘가 네트워크 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티에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 192.168.1.2를 입력해야 다시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게스트 OS라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마시고 127.0.0.1로 하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항상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포트 포워딩 간단하게. 포트 포워딩이라는 거니까 어떤 IP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니까 포트까지 정보를 같이 넣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제 포트 포워딩입니다. 자,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IP config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 127.0.0.1이 무슨 이미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호스트 OS 윈도우가 만들어 놓은 IP로서 자기 자신의 그 IP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 IP라는 거를 했었죠. 잠깐만요. 관리자 권한. 이것도 좀 중요하죠. 수두라는 우리가 루트를 계속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새로운 유저를 만들고 그 유저에게 필요할 때 잠깐 빌려 쓸 수 있는 수두 권한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자, 이 수두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룹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휠이라는 그룹이 수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룹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과 소유자 그리고 그 외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또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파일에 대해서 그 세 가지 그룹분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정해 놓을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정말 많이 씁니다. 뭐 안 된다 싶으면 일단 권한부터 확인해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뭐 추가하고 하는 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거 외울 거 천진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컴퓨터 쪽은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워지면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뭐 그룹도 추가를 해봤고요. 뭐 필요 없으면 삭제도 해봤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소유자 변경, 소유 그룹 변경, 이것도 자주 쓰이죠. CHOM 파일 권한 변경할 때 이 숫자의 의미,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둘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아직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편해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 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실습 문제 같은 거는 한 번씩 더 해보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고정 IP 등록한다고 그랬죠? 고정 IP를 등록하는 이유는 우리의 서버가 계속 IP가 변하면 우리의 서버에 붙어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갑자기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서비스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 IP를 이용을 하시려면은 원래는 IP나 이런 거는 이제 라우터가 다 알아서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IP 설정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뭐 스타벅스를 가거나 투썸플레이스를 가거나 해도 다 IP 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뿌려주는 거 그냥 다 알아서 받게 돼 있어서 그래요, 설정이.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고정 IP 해놨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사용 못 하시는 거예요. 지정된 곳에서는 지정된 IP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쓸 때는 고정 IP를 굳이 쓸 이유는 없지만 뭔가를 서비스할 때 IP가 바뀌어서는 안 될 때 고정 IP를 쓰는 거고요. 실제로 인터넷 업체에서 고정 IP를 사용을 하면 좀 더 비쌉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 제가 바빠가지고 영상을 다 못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관련 영상에 다 있어요. 다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만 보셔도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뭐 네트워크 책을 사가지고 두꺼운 거 있죠, 막 1000페이지 되는 거. 그거를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분짜리 유튜브로 개념 익히시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다가 내가 정말 이걸 깊게 알아야 된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만 깊게 공부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한계가 있고 금전과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하죠. 사실상 이제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또 절반입니다, 일이. 그래서 뭐 RPM이라든지 염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패키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도 중요한데, RPM 같은 경우는 좀 커스터마이징 하긴 좋지만 어려울 수가 있어서 염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염이라는 건 이제 레포지토리, 원격 레포지토리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네트워크로 다운로드를 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 위치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거를 yum.repos.d라는 폴더에서 파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레포지토리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센토스 처음에 설치할 때. 그 외에 정말 많은 레포지토리들이 있겠죠. 그런 그 회사들이 만든 거죠. 그런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레포지토리 정보를 가지고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해보려는 건 이제 엔진엑스라는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엔진엑스라는 거는 엔진엑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엔진엑스 말고 유명하게 아파치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서버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리눅스 서버를 운영할 것이다. 서버는 뭐다?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요새 3대장 정도로 불리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웹 서비스, 웹서버. 요새는 다 웹이니까. 요새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도 다 웹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DB 서버. 그리고 분산 서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하지만 이제 가장 큼직큼직한 3대장 정도를 뽑으라고 하면은 요 3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아마 리눅스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요걸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다. 자, 요거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또 뭐 어려운 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요새 얘기하는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개를 다 설치를 해보고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게 분산 서버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가상 머신을 굉장히 많이, 분산 서버라는 게 말 그대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컴퓨터를 쓰는 게 분산 서버인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하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일단 요 2개는 확실하게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웹서버는 이제 거의 그냥 이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엑스 아니면 아파치,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엔진엑스를 쓸 거고요. 둘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를 선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설치를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시스템 CTL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 데몬이라는 거를 우리가 직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세스라는 것도 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제 프로세스로 등록이 됩니다. 프로세스로 등록이 된다라는 건 컴퓨터 자원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CPU도 쓰고 뭐 메모리도 쓰고 하면서 계속 연산을 수행하고 기능을 제공을 하겠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종료 시그널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몬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데몬, 뭐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웹서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360일 켜져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뭐 점검 같은 거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몬 형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 데몬을 관리하는 명령어가 이제 systemctl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gin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면은 데몬 등록 파일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데몬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몬으로 등록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면은 데몬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해볼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제 nginx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적으로 데몬이 염으로 설치하면은 그 데몬 파일까지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systemctl로 이렇게 스타트, 스톱, 스테이터스, 리스타트 가장 많이 써요.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해서 뭐 기동도 해보고 종료도 해보고 상태도 보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데몬을 우리가 한번 등록도 한번 해보고요. 이 데몬이라는 게 뭔지 한번 같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nginx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일단 뭐 systemctl 해가지고 nginx 이런 식으로 스테이터스 하시면은 이 서비스, 이 데몬 서비스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inactive, 죽어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서비스는 현재 disabled로 되어 있는데, 이 disable이 뭐냐면 활성화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disable 되어 있으면은 기동될 때, 서버가 기동될 때 자동으로 안 켜집니다. 근데 얘를 enable로 바꾸면은 서버가 재기동할 때마다 켜져요. 그래서 서버 시작할 때마다 이제 켜져야 되는 것들은 enable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sudo enable ngin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systemctl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nginx를 보시면은 여기가 enable로 바뀌었죠. 자, 근데 enable 했다고 해서 뭐 켜지는 건 아닙니다. 이 enable은 켜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제 서버 시작할 때 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설정해주는 설정 값이지 여전히 꺼져 있죠. 시작할 때는 sudo systemctl nginx 앞에 스타트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파랗게 액티브 러닝 상태로 바뀌죠. 이렇게 서비스를 키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뭐죠? 데몬을 관리하면 그 관리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막 켜고 끄고 뭐 혹시라도 켰는데 에러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 로고가 이렇게 보여요. 스타팅 엔진엑스 하면서 보이죠? 뭐 내용은 정확히 뭐 이해를 잘 못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로그가 계속 기록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세 줄밖에 없지는 않을 거예요.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는 게 뭐라 그랬죠? 저널 ctl 하시면은 이 데몬 관리하는 그 거에 관련해서 로그가 발생하면 다 여기에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너무 많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널 ctl 하신 다음에 -u 라는 옵션을 준 다음에 데몬명을 정하시면은 해당 데몬에 대한 로그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ginx다. 얘는 뭐 딱 세 줄밖에 로그가 없긴 합니다. 뭐 딱히 에러도 없고 특별한 로그는 없는데 어쨌든 로그가 이렇게 쌓인다라는 거. 나오실 때는 콜론 하시고 q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돼 있을 때
컨트롤 C 해도 되고요. 아니면 콜론 하시고 Q 이렇게. 우리 VIM에서 빠져나올 때처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몬이라는 거 무작정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디 등록되어 있나? ls L 하시고요. 자, 루트부터 etc. 자,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시스템. 그리고 안에 보시면 시스템 D라고 있습니다. 보시죠? etc의 시스템의 시스템 D. 자, 요거 수도해야 됩니다. 권한이 좀 높아요. 왜 없지? 자, 제가 반대로 했네요. 자, etc의 시스템 D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뭐 타겟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타겟이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서비스를 등록을 하실 때 해당 서비스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해당 서비스가 어떤 시점에 활성화가 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 타겟을 결정을 해서 뭐 네트워크 타겟이다 라고 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된 다음에 서비스가 뭐 활성화가 된다거나 멀티 유저 타겟 같은 경우는 부팅이 된 다음에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여기 말고요. 잠시만요. 자, 여기로 한번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cd 하신 다음에 슬래시 하시고요. lib usr 다시요. usr lib 시스템 D 시스템 여기로 이제 경로 이동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엄청 많죠 뭔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ginx.service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서비스 파일이 있어야 데몬으로서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CTL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만. 그래서 우리가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nginx라는 거는 설치할 때 이것도 같이 파일이 여기로 설치가 된 거고요. 자, 요 내용 한번 볼까요? nginx.service VIM으로 보셔도 되고 캣으로 보셔도 되고 VIM으로 봅시다. VIM sudo VIM nginx.service 자, 됐죠? 자, 그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뉘고요. 데몬 정보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닛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데몬의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위존성 같은 거를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타겟 아까 말씀드렸죠?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된 이후에 이 데모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설정들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요거 exec start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우리가 이 데모를 스타트, 아까 시스템 CTL 스타트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명령어가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 뭐 리로드를 했을 때는 어떤 명령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 스탑을 쳤을 때는 어떤 명령이 실행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쉘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뭔지는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면 알아요. 자, 인스톨 같은 경우는 자, 멀티 유저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멀티 유저 타겟이라는 건 이제 그냥 부팅의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피컬하지 않은 논 그래픽의 이 CMD, CLI 인터페이스의 부팅을 멀티 유저 타겟 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씩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요거 제가 공식 문서도 올려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요런 파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만의 서비스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쉘 명령어를 하나 간단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뭘 만들어 볼 거냐면 mkdir 하시고요. 자, 여기 물결 표시하면 제 홈 디렉토리죠. 그 다음에 my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제 홈 디렉토리 cd 물결 표시하면 제 홈 디렉토리로 가겠죠. 그럼 my빈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일단 여기로 옮길게요. my빈으로 cd my빈.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여기에 죄송해요. 여기 오기 전에 잠깐만 다시 위로 갈게요. mkdir 한 번 더 할게요. 제 홈 디렉토리에다가 지금은 제가 홈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이제 굳이 요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요거를 할 필요는 없겠죠? 네, 로그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로그로 할 걸 그랬나? 자, 이거 마이로그로 이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로그인데 마이로그로 바꾸고 싶어요. mv 이동 명령어죠. 이 로그를 뭐 어딘가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거를 꼭 이동이 아니라 이름 바꾸는데 쓸 수도 있다 그랬죠. 마이 로그로 해주시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이 마이 로그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터치죠, 터치. 마이 로그에 마이로그.로그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터치는 파일 만드는 명령어고요. 요거는 이 파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경로가 되겠죠? 이건 파일명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마이로그에 이제 마이로그.로그가 생깁니다. 물론 비어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에코를 이용해서 테스트 로그 라는 문자를 마이로그에 이렇게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꺽쇠를 한 번 넣으면 덮어쓰기, 두 번 넣으면 추가하기죠. 어펜드 밑줄에다가 이렇게 해서 파일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cat 마이로그에 마이로그.로그 이게 안 나오죠?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왜 안 나오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잘못했네. 여기 생겨버렸네. 자, 제가 경로를 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저는 지워주고요. 여러분들은 잘 치셨으면 아마 잘 저장이 되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에코 테스트 로그 해가지고 요거를 마이 로그에 마이 로그 점 로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는 제 홈 디렉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절대 경로를 쳐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홈에 유저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까지 치는 게 귀찮으면은 요걸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캣 한번 해볼게요. 잘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로그가 밑에 쌓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요거를 이 명령어 있잖아요. 이 명령어를 제가 데몬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요. 서비스로. 이렇게 에코 해가지고 로그를 쌓는 이 기능 있죠? 아주 간단한 기능이지만 어쨌든 기능은 기능이니까 이거를 데몬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뭐 만들면 아까 그 etc 그 설정 파일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usr 있죠? usr에 리백 시스템 뒤에 시스템 여기다가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etc 쪽은 권한이 그 루트가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이쪽에다가 해보고 이쪽에서 하다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게요. usr lib 시스템 뒤에 시스템 아니면 etc 아까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다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가 좀 더 권한이 엄격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다가 만약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여기로 가는 게 낫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처럼 뭐뭐뭐뭐 점 서비스 뭐뭐뭐뭐 점 서비스 뭐 이런 게 다 서비스 파일이에요.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sudo vim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마이 로그 서비스라고 할까? 마이 로고라고 할게요. 이렇게 마이 로고 점 서비스 뭐 이런 파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름 잘 기억하시고 자,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보죠. 요거는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게 뭔지 유닛이라고 일단 해주시고요. 디스크립션만 기입을 해주겠습니다. 마이 로거 그냥 마이 로고라고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대소문자 구분해주시고 여기서 한번 띄워줄게요.
보이시나? 대괄호 유닛 이런 식으로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EXEC 스타트.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서비스를 실행했을 때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톨. 자, 여기에는 이제 원티드 바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멀티 타겟 멀티유저 타겟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대시였던 것 같아요. 여기를 대시였던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WQ 해서 저장해서 꺼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명령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에코 해가지고 하이하이 하고 에코 해가지고 바이바이 하고 이게 명령어를 이렇게 서로 다른 명령어를 이렇게 여러 번 쳐가지고 1번 작업하고 2번 작업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적어놓고 파일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쉘 파일이라고 해요. 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그건 어디에 만들 거냐면 아까 제가 ls 해가지고 제 홈 디렉토리에 my빈이라고 만들어놨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만들게요.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test.sh 쉘 파일 됐죠? 해서 수드 ls 자, 죄송합니다. 여기 터치죠, 터치. VIM을 이렇게 VIM 수드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 거니까 유저일 거니까 VIM 해가지고 이 test.sh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에코 해가지고 하이하이 에코 해가지고 바이바이 해서 명령어를 쭉 적어 놓으시면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해볼게요. 양치 목통식 자, 왜 목통이 됐을까요? 잠깐만요. 자꾸 목통이 돼가지고 자, 저 목통이 돼가지고 좀 다시 접속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안 나오실 거예요. 잘 되셨으면.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아까 test.sh 파일을 수정을 하다가 저장도 안 하고 껐잖아요. 작업 도중에 강제 종료된 거라서 작업하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버리기 하시면 됩니다. A 버리기. 버리기 말고 삭제를 해주세요. 여러분. D로 해줘요. D. 자, 그래서 왜 아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해볼게요. 에코로. 이렇게 해서 WQ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test.sh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얘 실행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꼭 그 경로를, 풀 경로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제 my bin에 test.sh 있죠? 요거를 그냥 이렇게 파일명만 치면은 무슨 소리야? 그런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 경로를 풀 경로로 쳐주셔야 되는데, 풀 경로는 요거죠. 홈 디렉터리 안에 my bin 안에 test.sh. 이렇게 하면은 커맨드 not found라고 나오진 않죠. 허가 거부라고 뜨죠. 자, 그래서 이 sh는 이렇게 실행 가능한 파일로서 풀 경로를 치셔야 된다. 그냥 뭐 파일 이름 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불편하시면은 현재 폴더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폴더에 이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게 점이죠. 점 하시고 test.h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안 될 거예요. 허가 거부라서. 자, 그럼 허가 거부를 풀어야겠죠? 지금 이 test.h 예, 보시면은 X가 실행 권한인데 X가 없죠. 루트에도 없고 소유자한테도 없고 아더한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실행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유저가 실행할 수 있게 해주려면은 chmod 권한 변경이죠. 이거 수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서 유저한테 실행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가 요 x가 1이잖아요. 1. 그럼 4, 2, 그래서 6일 거예요. 지금 이거 숫자로 치면 6, 4거든요. 6, 6, 4. 그럼 여기다가 1 더 주면은 6, 7, 4 하면 되겠죠. 6, 7, 4 하면 여기만 x로 딱 바뀌겠죠. 둘 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6, 7, 4로 바꾸면 test.h. 자, 그러면은 여기 x 생겼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녹색으로 바뀌어요. 실행 가능한 파일이 된 거죠. 자, 아니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ch 모드를 다시 664로 바꾸고요. 보시면은 다시 여기 x가 빠졌죠? 다시 x 넣으려면 sudo ch 모드, 이번에는 u 플러스 x로 할게요. 소유자에게 x 권한을 준다. 아, 이거 소유자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룹으로 했구나. 764로 바꾸면 됩니다. 죄송해요. 조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지금. 어쨌든 같은 그룹이면 실행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여기가 x가 생길 겁니다. 여기 소유자 쪽에. 맞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실 때는 꼭 풀경로로. 자, 그럼 하이하이 바이바이 나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에코 해가지고 마이로그 해서 여기에다 넣으려는 게 목표였어요. 요 명령어.
이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서비스로 등록할 거라서 일단 요 sh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sh 파일로 만들고 이거를 아까 서비스에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요거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test.sh를 그냥 요걸 바꿀게요. 실행되는 거 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경로에 요 파일에다가 my 로그라는 거를 찍어라. 계속 추가적으로. 자, 됐죠?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쉴게요. 보시면은 아까 자, 이 경로는 제가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USR에 LIB에 시스템 뒤에 시스템에 아까 뭐였죠? my 로거 이렇게 서비스 파일 열어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exec 스타트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test.sh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읽기 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도 해주세요. 수도. 자,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읽기 전용이라고 해서 안 될 거거든요. 그럼 한번 나갔다가 수도 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해줄게요. 자, 어디에 있죠? 홈 디렉토리에 my 로그에 my 로그인데, 자, 요거 제가 대문자로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한번 할게요. 자, 죄송해요. 요거 아니죠? my 빈에 test.sh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참고하겠습니다. 마이비는 이름 잘 적은 것 같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일단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udo system ctl 클리어만 할게요. sudo system ctl status my 로거. 자, 로드에서 보시면 일단 에러라고 나오죠. 자, 요거 에러 난 거 보시려면은 이제 저널 CTL 보시면 됩니다. 맨 끝에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절대 경로를 하래요. 절대 경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 물결 표시로 홈 디렉토리를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래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저널 CTL을 이용해 가지고 로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거 그냥 바꾸고 실행되는 것까지만 보죠. 다시 그 vim 해가지고 sudo usr에 lib에 systemd system my logger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한번 저장하고 자, 보시면 이제 에러 안 떴죠. 그죠? 마이 로거 보시면은 에러 안 떴고요. 자, 지금 상태는 데드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이걸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로거 자, 스타트가 잘 됐는지 스테이터스를 한번 봐야겠죠.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까 했던 거니까. 자, 보시면 또 문제가 생겼죠. failed. 자, 그럼 또 어떻게 해라? 저널 CTL 가셔서 자, 요게 이제 저널 CTL만 하면 굉장히 양이 많고요. 그죠? 아까 제가 알려드린 요 마이 로거 이렇게만 보면은 마이 로거에 관한 로고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에러로그가 잘 안 나와요. 여기는 실패했다고만 나오지 왜 실패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저널 CTL 하신 다음에 F 옵션 한번 줘보세요. F 옵션. 자, F 옵션을 주시면은 이 그 엄청나게 많은 로그 중에서 이제 끝에 제일 최신 거만 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요거 제가 또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 포맷 에러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어지니까 한번 끊고 가긴 해야겠네요. 자, 요 포맷 에러라고 뜨는데 자, 요거 왜 뜨는 거냐면 요 파일 있죠. test.sh 요거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갈 땐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test.sh 자, 보시면 이제 요 에코 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이제 요게 자, 요게 이 쉘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언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파일을 처리할 때 이 파일 내용을 쉘로 처리해라 라는 걸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샵 하시고요. 요거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요 바이너리 폴더에 있는 대시 쉘 요걸로 처리가 될 것이다. 요걸로 처리해라 라는 것을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최상단에 적어주셔야 돼요. 최상단에 샵 느낌표 빈 대시
보이시려나?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서비스 등록하는 그 쉘 만드실 때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샵 느낌표는 이 샵은 주석이란 뜻이고요. 이게 느낌표는 이제 요거 일반 주석이 아니라 베이직쉘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스타트만 한번 해보고 제대로 안 되든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CTL 스타트 로거. 자, 이거 또 실패가 떴네요. 자, 여기가 이제 루트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홈 유저 1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시 진행을 해볼 테니까 일단은 시간 많이 오버했죠.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